바로 이 재난지원금 문제로 이어지는데 기재부가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1인당 100만 원까지 30에서 50 더 줄 수 있다, 더 줘야 한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했어요.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하는 거 적절치 않다. 로마 갔어요? 로마 갔군요. 기재부 관계자, 과거처럼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라고 난색을 기재부가 표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를 압박했습니다. 바로 여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산 심사에서 예산 증액하려면 사실 기재부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결국은 전에도 상위 이제 48% 재난지원금에 그쳤는데 이번에 좀 어떤 설득에 나설 예정이신지. 정치인들끼리의 논쟁, 또 관료와 정치인 간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학술적 이론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이 되면 저는 그에 따르는 게 국민 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료들은 여론에 따라야 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천하람 변호사는 그럼 그 여론에 따라 특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공세를 가한 거고요. 과거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명 후보의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홍남기 부총리가 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 국민 30만 원씩 50번, 100번을 줘도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재명 지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철없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좀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고요. 자, 전재수 의원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는 책임 없는 발언이다 와 같은 입장이라고 조금 전에 기재부가 밝혔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예. 기획재정부라는 곳은 국가재정의 수호자라는 이제 그 사명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저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은 이제 이런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역대 겪어보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이 감염병 사태를 겪고 있고, 이 속에서 국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국가와 정부에 대한 역할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결국은 재정이고, 그렇다면 국가의 재정이 여력이 있다면은 국민들 삶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것이 재난지원금이든 위로금이든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재난지원금 100만 원 될 때까지 추가적으로 30만 원, 50만 원 더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가재정의 수호자로서 기획재정부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마음대로 예산 쓰는 게 아닙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 그래서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국가 부채가 최대 58%까지 늘어날, GDP 대비 국가 채무가 58%까지 늘어날 텐데,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쓰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추가 30에서 50만 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각국에서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을 쓴 그 비율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한 2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30%, 40% 재정 지출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재정은 굉장히 튼실한 측면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